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권리 변동 원인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자, 칠판 좀 봐보세요. 그럼 소유권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걸 B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한 거지. 매매 계약을 3월 2일 날 했습니다. 중도금 주기로 한 날짜가요. 3월 30일이고 그다음에 잔금 치른 날짜가 4월 20일이다. 그리고 등기가 4월 21일 날 돼가지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비아트로 돼 있다.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이 건물 소유권이 지금 비아트에 넘어가 있잖아요. 언제 넘어갔어요? 이것 중에 언제요? 이때 넘어가 이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요? 이 잔금을 다 치렀어도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거든. 왜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뭔 그런 법이 다 있냐? 여기 있어요. 그럼 거기 물권 변동의 원인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라고 돼 있죠.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법률 행위 동그라미 쳐봐요. 그리고 등기 동그라미 쳐봐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할 때는 등기가 돼야 효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중간에 있냐면은 물권의 득실 변경을 하고 나왔거든. 그 말 있어요. 여러분 이 득실 변경 있죠. 득실 변경이 무슨 뜻이에요? 득하고 실하고 변경하고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고 이 말이거든요. 그거 두 글자로 말하면 뭔가요? 그렇지. 두 글자로 말하면 변동. 그러니까 물권의 득실 변경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물권의 득실 변경을 네 글자로 해서 오케이. 그래 물권 변동이라는 거야.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권 소유권이 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는 효력이 나오려면은 등기가 돼야 효력이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럼 아까 여러분 그 제 등기부상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봤을 때 원인이 설정 계약이었죠. 그 설정 계약이 법률행위잖아요. 계약이니까. 따라서 그 봤던 그 등기를 안 해놓잖아. 그러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권리들은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케이. 네. 그런데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B가 소유권자인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다고? 그 B의 상속인은 C예요. C인데 이 사망한 날짜가 뭐 9월 3일인데요. 사망일은 9월 3일인데 이걸 이 C가 상속이 늦게 알았어요. 조금 며칠 있다 알았다고. 알게 된 것이 9월 4일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등기하는 것은 등기는 바로 안 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1월 5일 날 했다. 이렇게 등기가 지금 이전됐습니다. 원인은 상속이에요. 자 이렇게 넘어갔다. 그럼 C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 셋 중에 언제 취득하게 될까요? 언제요? 사망할 때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거 왜 등기할 때 소유권 취득하지 않아요?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망을 할 때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을 C한테 줘라라고 이렇게 의사표시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민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언제 그럼 효력이 발생하느냐? 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거든. 그래서 거기 자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그래가지고 자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럼 언제냐 그게? 언제 취득하냐? 사망할 때다. 다만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걸 처분하지 못해요. 팔고 싶지 않아. 담보 잡고 싶죠.
그럴 땐 등기를 하고 하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크게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법률 행위고 또 하나가 법률의 규정이다. 이건 민법 시간 했던 거죠. 지금 여긴 했어요. 했을 것 같아. 이걸 안 할 리가 없거든. 거기까지. 오른쪽에 건 생략. 민법 시간 다 하는 내용들이야. 생략하시고. 자, 그럼 저랑 같이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등기할 사항으로서요. 등기할 사항으로서 표제배 등기할 사항 부동산, 갑굴개 등기할 사항 권리, 그리고 이 권리에 대한 변동, 권리 변동의 원인 이런 거 쭉 본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고 지금부터 뭐 할 거냐? 누가 권리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지. 등기상에서 권리자라고 써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등기부 한번 꺼내 보세요. 아까 이거 다시. 그럼 2페이지 봐보니까 소유자로 누가 써 있어요? 소유자로 김희정이. 사람이죠, 사람. 자연인이 이렇게 등기 명의인 될 수 있고요.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자, 넘겨보시면 3페이지 봐보니까 자, 근저당권자는 누구라고 돼 있나요? 주식회사 우리은행.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누구라고 돼 있나요?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거로 돼 있죠. 지금 여러분이 봤던 게 뭐냐면은 자, 소유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 이건 김희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인. 우리은행이었죠. 우리은행.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명의인. 이건 누구였어요? 삼성물산.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써지는 것 중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 뭐예요? 등기 명의인. 이 등기 명의인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요? 등기 명의인. 등기상에 명의 써진 사람. 등기상에 명의 있는 사람. 이거잖아요. 등기상의 권리자라고 이름 써진 사람. 등기상의 권리자. 등기상의 권리자를 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등기상의 권리자. 그걸 뭐라 한다고요? 등기 명의. 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자격이 자연인과 누구한테 있겠어요? 법인. 이렇게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겠냐고요? 자연인과 법인한테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연인이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등기 명의인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소유로 부동산 등기해 놓을 수는 있잖아.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를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명의를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명의로 할 수 있겠어요? 외국인? 나카무라 명의로 등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기만 다 되는 겁니다. 외국인도 되고 내국인도 되고 능력 여부 관계없이 되고. 그럼 법인도 다 되겠어요? 안 되는 법인도 있겠어요? 다 돼요. 자연인과 법인은 아무나 등기 명의인 될 수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등기 명의인이라는 말이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등기 명의인 뜻이 뭐라고요? 등기된 권리자, 등기상의 권리자. 아까 봤던 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말 나온 거 봤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는 표정들인데 그런 게 어디 있었냐? 조금 넘겨보면 있었어. 여기 387페이지 책. 갑구 순위번호 1-1번 봐보니까 거기서 뭐 나왔어요? 1번 등기 명의인.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 이 387페이지 갑구의 순위번호 1-1번 거기 등기 목적 보면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나와요. 나왔어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등기 명의인이라는 게 지금 1번 등기의 등기 명의인 이거잖아요. 그 등기 명의인을 표시할 때 뭘 쓰냐? 이 등기상의 권리자를 나타낼 때 뭘 써서 나타내느냐라고 할 때 보면은 주로 뭘 쓴 봐봐요. 뭘 썼는지. 그 사람의 성명하고 뭘 썼어요? 주민등록 번호하고요. 그다음 뭐 썼어요?
주소. 여기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보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그래. 응? 이 등기상의 권리자를 표시할 때 세 가지를 써서 표시한다 그 말이에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 바뀐 거 아니야 지금. 이것 중에 하나가 바뀌면 그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거기서는 뭐가 바뀌었어요?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뀌었으니까 원인이 전거라고 써진 거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성명도 개명될 수 있죠. 개명. 그럼 똑같이 써지는 거야. 개명하고 원인이 개명이라고 써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오케이. 등기 명의인 뜻이 뭐라고요? 등기된 권리자, 등기상의 권리자. 이렇게 그 등기 명의를 표시할 때 이 사람이 권리자다라고 표시할 때 그때 뭘 써서 표시한다고요?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데 만약에 저게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오케이? 이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보고 등기 신청 적격이라 합니다. 자, 봅시다. 거기. 다시 앞으로 와 가지고 383페이지.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써진 거. 자,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 신청의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될 수 있는 자, 즉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고. 이때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데 권리 능력이 없는 자 중에서도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 배울 때 권리 능력이 있는 자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건 인한테 있다니 인.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과 법인한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이 말이라고.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우면 몰라도 돼. 등기 적격이라는 말 몰라도 돼. 그냥 누가 등기 명인 될 수 있는가 이거 정도만 알면 돼요. 누가 등기 명인 될 수 있는가. 그냥 풀어가지고 적격이라는 말 용어를 안 써도 된다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알면 돼. 근데 그 등기 명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등기상의 권리자. 등기된 권리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된다. 다 된다 그러면 다 된다. 자연인과 법인은 다 된다. 오케이. 자연인 다 돼. 외국인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 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국가 명의로 안 돼요? 국가 명의로 되죠? 그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됩니까?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것들 법인이에요. 법인. 이것들을 법인으로 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거야. 듀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인 쪽에 둘째 줄 한편하고 합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명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읍면동은 지자체예요? 아니에요? 칠판 보세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거로 뽑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선거로 뽑는. 여러분 종로구청장은 선거로 뽑습니까? 뽑죠. 그럼 여기 숭인동장은 선거로 뽑나요? 안 뽑죠. 선거로 안 뽑으면은 지자체 아니야. 선거로 뽑는 데까지가 지자체거든. 그러니까 종로구 있죠. 종로구 지자체예요. 서울시장도 선거로 뽑죠. 서울시가 지자체예요. 이게 가끔 가다가 구가 있는데 선거를 안 뽑는 데가 있어. 안양시가 대표적인데 안양시는 동안구하고 만안구로 나눠져요. 근데 동안구청장 선거를 안 뽑아요. 그럼 동안구는 지자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선거로 뽑는 데까지가 지자체거든. 알아듣겠죠? 그래서 헷갈리면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선거로 뽑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자체가 해당하는 거고 읍면동은 선거를 안 뽑으니까 이건 지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넘겨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넘어가도 돼. 3번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 쉬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칠판 봐요. 이제 법인이에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법인도 아닌데 이것들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겠냐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럼 이거에 얘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럼 종중이나 문중, 교회 이런 것들이거든. 여러분 종중이나 문중 이건요 말이 그냥 같다고 생각해요. 같은 성씨 집단이라고 생각. 같은 성씨 집단. 여러분 문중 땅 있다라는 말 알잖아요. 문중 땅. 그 문중 땅 그거 등기해 놓을 때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할 수?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그걸 얘기하려고. 자연인은 자기 자연인 명의로 등기가 되고 법인도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중 땅이 있단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그 문중 땅을 등기할 때 그 문중 명의로 등기가 되겠냐라고 지금 묻는 거라고. 결론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근데 이것은 법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법인은 아니지만 우리 법에서 특별하게 인정을 해줘 가지고 너는 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신 분들 교회 소유 건물 있잖아요. 교회 소유 땅 있잖아요. 그건 누구 거예요? 교회 겁니다. 그때 교회 그 교회 명의로 등기가 되겠냐 그 말이거든.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선생님 우리는 안 되던데요. 그래서 우리 문중은 그냥 그 정선 명의로 등기해놨는데요. 이런 거 있어 가끔. 교회도 우리 목사님 명의로 등기해놨는데요. 이런 분 있다고. 그게 이제 뭐냐면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명의만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것들 명의로 등기가 되냐 지금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된다가 결론입니다. 된다. 보십시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란 단체로서 실질을 가지고 거기 밑줄 쳐 단체로 실질 거기 정관 있으며 정관 있다 밑줄 대표자도 존재합니다. 거기까지가 요건이야. 요건. 단체로 실질을 갖고 정관 있고 대표자도 있는데 근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어. 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를 않나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했는데 요거 설립 등기가 안 된 거거든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개념을 이해하려고 써놓은 거지 정 모르겠다면 넘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종중이나 문중, 정당, 교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럼 그 예가 뭐가 있을까? 예로 기억하면 돼요. 문중, 종중, 교회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2번. 자, 등기법은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랬어요. 자, 누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된다고요? 그 사단이나 재단이. 그 사단이나 재단. 즉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써놓은 걸로 본다면 종중, 문중이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된다라는 말은 종중, 문중이 당사자가 돼서 등기 명인이 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우리 법에다가 아예 인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이 나왔어. 여러분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 칠판 보세요. 딱 이거 말을 들으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이것도 딱 봤는데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그럼 법인은 아닌가 보네. 근데 이게 뭐라고 하면 바로 안 나오잖아. 종중, 문중, 교회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죠. 그럼 민법상 조합 그러면은 야 이건 또 무슨 소리래? 할 때 계모임이라고 해서 계모임. 물론 이제 이런 계가 약간 성질은 다르긴 한데 쉽게 말하려고 제가 계모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친목계 뭐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친목계. 이름 뭐예요? 이름. 친목계 무슨 목자계? 아니 여행 가는 게? 연말에. 그럼 계비 얼마씩 내요? 안 내는 거예요? 냅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씩 내나요? 너 많죠? 6만 원 내면은 5만 원 있다고 쳐봐. 개원은 한 10명 된다. 너 맞나? 7명?
그럼 35만 원. 한 1년 하게 되면 얼마예요? 350만 원, 380만 원, 350, 420만 원이에요? 420만 원. 아니 너무 많아 그러면 420만 원. 하여튼 너무 많네. 그렇게 갖다 쳐봐. 이게 한 10년 모였다. 그럼 4천만 원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썼겠지. 그렇게 모아놓으면 걔도 모아놓으면 안 돼. 중간에 써버려야 돼. 사고 치는 놈이 있어갖고 안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아놨다. 그 정도를. 근데 이 사람들이 놀러를 가요. 연말에. 여기저기 놀러 다녀. 근데 이제 하도 가보다 지겨우니까 야 우리 그냥 뭐 가봐야 다 그거니까 시골에다 집을 하나 사놓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골에다 집을 하나 사는 거지. 시골 집을. 이거 창고 아니에요. 이런 집을 하나 샀어. 그럼 이 집을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계모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 개가 이름이 여정이라고 쳐봐요. 여정에 인생 여정을 같이 하는 부부 모임인데 에? 진짜 있어 이거. 제 수강생 중에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여정회로 이렇게 등기가 되겠냐 그 말이거든.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여러분 개 만들면 그 구청 가가지고 우리 개 만들었어요라고 등록해요? 어? 뭐 어디 등록해놔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실존하는 단체다라는 게 확인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름 뭘로 할래? 이래갖고 정하는 거 아니야. 등록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을 부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명을 등기를 못해. 오케이? 근데 현실적으로 재산은 있잖아요 지금. 이걸 샀잖아. 그럼 이거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 개원들 있죠? 전원명의로 다 써요. 근데 여기서 개원이라 그러질 않아. 이걸 보고 조합원 이렇게 말하거든. 여기 잘 보세요. 책에 줄치지 말고 잘 봐봐요. 민법상 조합, 이 조합 있잖아 합. 이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유라 그래. 합유. 어? 이때 합유.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들어봤어? 못 들어봤으면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는데 공동 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총유를 시험에 안 나오는 말이야. 공유하고 합유는 되게 잘 나와. 잘 나오거든. 그럼 공유자 아까 공유자 지분 2분의 1 B 공유자 지분 2분의 1씩 이렇게 썼잖아요. 이 소유 형태가 공유란 말이지. 공유. 지분이 있단 말이지. 지분도 써지고. 근데 이 민법상 조합이 재산을 소유하긴 하는데 그때 이들의 소유 형태를 뭐라 그러냐. 여기서 따가지고 합유라 그래. 조합의 소유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걸 합유라 그런다고. 그러면 합유자들이 누구냐. 개원들이 있었잖아. 개원들. 그 사람들이 합유자예요. 그럼 아까 7명이라고 쳐봤을 때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등기할 때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합의자를 쭉 쓰거든. 쭉 써요. 이 사람 지분 얼마다라고 써요? 안 써? 이게 안 써. 이게 제일 큰 특징이거든. 합유로 합유재산 등기할 때 있죠. 조합원 전원을 다 쓰긴 하는데 그 자들의 지분이 안 써집니다. 등기상에 써지질 않아. 공유일 때는 지분이 써졌어요. 그래서 그 지분 이전 등기한다거나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거나 다 할 수 있었지. 그런데 합유자가는 지분이 안 써진다고. 그럼 합유 지분을 이전하는 거, 합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런 거 되겠어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지분이 안 써졌다니까. 지분이 써졌어야 그 지분을 이전할 텐데 지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분이 써야지 그 지분에다가 가압류를 할 텐데 저당권을 할 텐데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어떻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저거 얼굴 붉혀갖고 말하네 이렇습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소유 형태에서 공유와 합유를 구분해야 되는데 제일 큰 차이는 공유는 지분이 등기상에 기록이 돼요. 근데 합유는 기록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해 이제. 근데 합유가 뭔데요부터 이제 알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합유가 뭐라고요? 조합의 소유 형태다. 합유 할 때 조합이 합자예요. 조합의 소유 형태. 그 민법상 조합이야. 민법상 조합.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될 게 재건축 조합, 노동협동 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조합. 노동협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이지. 노동조합.
노동조합, 뭐 재건축조합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것들은 이 조합 아니야. 이것들은 법인이에요. 이거 설립 등기를 해야 돼. 노동조합이나 재건축조합 같은 것들은 설립 등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법인이라고. 농업협동조합 들어가 있죠. 그것도 법인이에요. 그러면 농업협동조합 소유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되지. 왜냐하면은 그게 뭐기 때문에 법인이니까. 근데 이 민법상 조합이라고 나오는 것들, 요거 우리가 계모임이라고 제가 말할 건데, 이거의 소유 형태는 이게 이 조합 명의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조합은 이게 단체로 실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등기는 하긴 해야 된다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유 재산 등기하는 방법이라고 그래. 근데 조합원을 다 쓰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안 써진다고? 지분이 안 써진다. 이런 말들. 여러분 지금 들어봐서 야, 저 뭔 소리가 막 이렇게 막 나오냐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 거기 책에서 거기 382페이지 용어 정리에 가압류 있었죠. 이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아까 제가 가압류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잘 알아들었지? 근데 가압류 읽어보면 어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봐요. 읽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잘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돼. 이게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두 달을 뒤를 기약해.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것들을 그냥 나가버리잖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럼 두 달 뒤로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 근데 못 알아들었는데 앉아 있었다고요. 이게 속 타지만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상태로 버티잖아. 그럼 두 달 뒤에 거기를 또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잘 알아듣는다고. 이게. 선생님 나는 그때도 못 알아듣던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또 두 달 뒤로 기약해야지. 이렇게. 같은 걸 몇 번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대신에 중간에 나가버리잖아. 그럼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한 학년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 두 달에 한 번씩. 1년마다 한 학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두 달에 한 번씩 엄청 압축해서 가르쳐요. 짧은 기간 안에. 한 학년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학년 올라갈 때마다요. 실력은 점프합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 막 못 알아듣게 돌아버리겠네 그러지 말고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자, 민법상 조합 볼게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 같은 단체로서 실질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고 그거 줄쳐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이에요. 조합 자체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 거기 밑줄 같이. 지금 줄친 거 시험에 되게 잘 물어봐요. 근데 자, 합의 등기할 때 합의자의 지분이 등기상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이것 때문에 그 합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나 합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이나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공유 지분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다 되거든.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오케이. 다음에 학교로 내려갈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느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자에게 있느냐? 지금 이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자연인 법인 말고 될 수 있는 자들이 뭐가 있냐? 그게 이제 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민법상 조합도 되겠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소유가 있거든. 그럼 그것은 등기 어떻게 할 거냐?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를 해야 된다. 그때 특징이 뭐냐? 합의자의 지분이 기록이 안 된다. 이렇게 특징이고. 오케이. 그럼 이제 학교 재산이 있단 말이야. 학교 재산. 여러분 학교 나오셨잖아요. 학교 운동장, 학교 건물 그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 사립학교 나왔다고 최표시나
사립학교 나왔어? 아니 국립학교 나왔다고 칩시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국립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이 거의 국립 안 나왔어요? 그렇지.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학교 거? 국가 거지요. 그럼 그 건물이나 땅, 부동산이잖아요. 그 등기부 있겠어요? 있어.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국가예요. 누구 거예요? 그거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국가 거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세운 학교가 있어요. 지자체. 서울시립대 같은 거. 그럼 서울시립대가 뜻이 뭐예요? 서울시에서 입한 대학교. 이렇게 서울시가 세운 대학교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서울시야. 서울시. 그럼 그 등기부 때 보면 누가 소유자로 나오겠어요? 서울시가 소유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겠냐 이거 묻는 거든. 학교가 부동산인데 그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구 명의냐? 설립자 명의거든. 그럼 여러분 사립학교 있잖아요. 사립학교는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재단 거죠, 재단 거. 그 학교를 설립한 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단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 등기부 떼 보면은 건물 등기부 토지 떼 보면은 누가 소유자로 나온다고요? 재단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5번.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해서 읽어보세요 거기. 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학교 명의로는 등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설립자 명의를 하라 했는데 그 설립자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럼 누가 소유자냐라고 쓴 거죠. 사립학교는 재단이 소유권자니까 재단 명의로 하고, 국립학교는 국가 거니까 국가 명의로 하고, 공립학교는 지자체 거니까 지자체 명의로 하고,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지. 알아듣겠죠? 결론은 학교 명의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자, 등기할 사항으로서요.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 갑글로 등기할 사항, 이와 관련된 쭉 내용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내용 자체는 많지 않아요. 이거 조금 실력 올라가면은 1시간 거리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거의 3시간 가까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쓰이는 용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기본이 되는 용어들이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등기부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기부 들어가는데 2장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의 나오잖아요. 의 1번하고 2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의에 나온 1번하고 2번. 읽었어요. 그 두 개 중에 어떤 말이 더 편하세요?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 감이 오는 게 어떤 거예요? 등기 기록이죠.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말할 때 그게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보통 우리가 이걸 등기부라 그러지. 일반인들이. 이 건물 등기부 떼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 등기부 좀 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원칙적으로 그 표현은 등기 기록이 맞아요. 구체적인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말할 때는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근데 등기부라고 보면은 전산 정보 조직에 따라서 입력된 정보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어떤 자료를 표현할 때는 등기부라고 표현하고 구체적인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말할 때는요. 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렇게 나눴을 때 실익이 있냐? 법에서는 이걸 나눠서 규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그럼 시험에서 이걸 나눠서 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등기 기록이 뜻이 뭐고 등기부 뜻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걸 구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등기 기록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뭐라고 그냥 이해해버리라고요? 등기부. 그러고 문장 파악을 하잖아요.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봐보니까 등기부는 그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지는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칠판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지금 건물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A는 부동산을요. 한 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두 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땅을 완전 다른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A는 부동산을 두 개를 소유하는 거예요. 건물 하나, 땅 하나. 그래서 이거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토지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땅 주인, 건물 주인 A, 땅 주인 A다. 자, 요번에 B가 이걸 샀는데 B가 사가지고 이 건물에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B라고 했고 땅은 안 해버렸어요. 그럼 소유권이 건물만 넘어와요? 땅까지 같이 넘어와요? 어떻게? 건물만 넘어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땅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B한테 했고요. 건물에다 안 해버렸다고 쳐봐. 그럼 땅만 넘어와요? 건물까지 같이 넘어와요? 땅만 넘어와요. 그래서 단독주택 사고 팔았을 때는요. 등기 이걸 두 개를 해줘야 돼요. 건물도 이전 등기, 땅도 이전 등기. 같이 해줘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과 건물을 전혀 별개로 본다고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나눠져 있다. 오케이? 다음에 등기부의 편성이라고 돼 있는 거. 여러분 등기부를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라는 말이 써졌는 건데 자,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 보게 되는 그 등기부가 어떤 원리에 따라 만들어집니까?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권리 객체인 한 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으로서요. 자,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랬습니다. 자, 건물 하나 있어요. 그럼 등기 기록 몇 개 있어요? 하나. 토지 하나 있어요. 그럼 등기 기록 몇 개 있어요? 한 개. 부동산에 한 개 있으면은 등기 기록도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 부동산에 한 개 있으면 등기 기록이 한 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라고 그래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근데 아까 앞에서 나왔는데 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등기 기록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 한 세트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 그랬죠. 아까 앞에 있었잖아. 또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2번 좀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쭉.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되세요? 칠판 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런 건물을 뭐라 그런다고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그럼 이게 지금 아파트 레미안 101동이에요. 101동인데 30세대로 지금 돼. 30세대. 너무 작나? 50세대. 50세대인 101동 이게 레미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몇 개 있는 거예요? 50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원칙대로 간다면 등기 기록 몇 개 있어야 돼요? 50개 있어야 되지요. 근데 방금 읽어봤을 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었어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전부에 대해서 등기 기록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 그럼 부동산 50개인데 등기 기록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개. 그러니까 좀 예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의 등기 기록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할 때요. 여기 셋째 줄. 이때 한 개의 등기 기록은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와는 두고 1동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를 둔다. 이게 돼 있었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보세요. 근데 이때 이 1등기 기록은 하나의 등기 기록은 이 1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즉 101동 전부에 대해서 표제부를 두고 이게 표제부예요.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를 둬라 이랬잖아요. 그럼 이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몇 개가 있다고요? 50개. 그 각각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둬라. 이런 게 몇 개가? 50개가 있는 거지.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방금 읽었던 말이 그 말이라고.
응? 다시 보세요.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1 등기 기록은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만을 두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를 돌아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그 말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101동 표제부인 거예요. 이게 101동 표제부.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내가 보고 싶은 예를 들어서 101호 표제부. 여기는 101호 표제부고 101호에 대한 갑구, 울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제2의 2502호. 그렇겠죠? 제일 마지막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제부가 나온다는 거지. 지금 하는 말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부 합쳐갖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 근데 요새 왜 아파트는 아니 그냥 101호도 어차피 표제부 갖고 울고 하나씩 있구만. 그 각 호마다 전부 다 표제부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그냥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이것도 1부동산 1등기 원칙을 유지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다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건물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 그게 여기서 빠져버려. 그쵸? 101호만 딸랑 이것만 만들어버리고 102호 딸랑 다 독립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공용 부분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빠져버리거든. 건물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다른 일도 있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아파트 등기부를 떼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101동 1301호 좀 떼달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상식적으로 어떻게 떼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 떼줄 거 아니야. 보고 싶은 게 1301호라 그랬어요. 그럼 13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울구 나오겠지. 근데 딱 이것만 떼주지는 않아. 모두 같이 떼줘요. 맨 앞에 있는 일동 건물 표제부 있잖아. 이거랑 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 등기부를 떼보면은 특징이 뭐가 두 개예요. 표제부가 두 개야. 표제부가 나오고 표제부가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갑굴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제부는 무슨 표제부가 되는 거고?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표제부가 뭐가 되고요? 이걸 전유 부분이라 그래. 전유 부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 표제부.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등기부 편성할 때 일부동산 1등기를 원칙이고 예외가 이제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기록 구성에는 뭐가 써지느냐? 요거부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제 목 상태가 지금 너무 좀 안 좋아요. 이게 제가 목 관리를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그때마다 식염수로 씻는데도 걸려버렸어요. 이게 목 불편하면 진짜 강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거의 여름에 돼요. 그래야지 목이 이게 잘 유지가 되는데 작년에 안 걸렸거든. 올해 근데 왜 목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기운은 있을 수 있는데 목감기 걸려버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 빨리 나서가지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냥 갈라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지. 그 아까 이제 그 등기라는 게 뭡니까? 그 등기부 이렇게 등기부 제가 소개해드렸죠. 등기부는 표제부, 등기 기록이라 했는데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하고 그 표제부에는 뭘 씁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표시. 토지면 토지의 표시, 건물이면 건물의 표시. 이렇게. 그다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쓰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쓴다. 여기서 왜 관한 사항인지 아까 설명했었죠. 뭐 경매도 일로 들어왔지, 가압도 일로 들어왔지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이런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등기가 뭐냐 이거부터 있거든.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대로만 말하면 누가 하느냐? 등기관이 한다. 뭘 쓰냐? 표제부에 쓰는 게 부동산의 표시고 갑굴구에 쓰는 게 권리니까 그 말을 다 합쳐보면은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와 또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한 자체를 말합니다. 이 개념이 잡혀요. 이게 등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등기할 사항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쭉 써놓은 거 있었어요.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 뭔지, 갑구에 등기할 사항이 뭔지 쭉 내렸는데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부동산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는 다 돼요. 바다 빼고는 다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이게 무조건 건물 모양을 갖췄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토지에 정착돼 있고 지붕과 벽이 있고 용도에 맞게 계속 써야 돼요. 이런 게. 그 다음에 건물의 개수를 정할 때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 갖고 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의사 이것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에 요건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소유자가 나 일반 건물 할란다 이래버리면 그 일반 건물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봤었고 그 다음에 갑굴구의 권리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현재 우리 법에 등기되는 권리는 8개가 규정돼요. 8개 중에서 소유권만 갑구에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7개 권리는 을구에 나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물권하고 채권이 나눠지지만 주로 물권 위주로 등기가 된다 그랬죠. 다만 물권 중에 안 되는 것도 있다. 점유권, 유치권. 그 채권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되는 것도 있다. 뭐 임차권, 환매권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부터 그런 말 만약 몰랐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환매권이 뭐냐 이거 몰라도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많이 강조하죠 제가. 자 부동산의 일부는 범위가 어디다라고 반드시 특정이 됩니다. 근데 권리의 일부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는 말이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뭐라고요? 지분이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위에는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이고요.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나 뭐 저당권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는 여기 전세권은 되고 소유권인 저당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분상의 전세권은 안 되고 지분 이전한다거나 저당권하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OX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OX. 제가 OX라고 말할 건데 그럼 여러분 이거 말하는지 알아두신다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이것은 범위가 특정이 되지만 이건 범위 특정이 안 된다. 그게 제일 특징입니다. 다음에 이제 권리는 변동해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무슨 등기하면 권리가 발생할까? 그때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등기인데 이거 할 때 등기 기록 개설됩니다. 그리고 소유권하고만 연결되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에 설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설정 계약으로 권리 만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설정 계약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럼 계약 당사자를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권, 전세권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건물주나 땅주인이 만들어주면 은행이 그것을 갖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변경 관련돼 갖고 이제 이전, 변경 이게 있어요. 이전이라는 것은 권리자가 바뀔 때 하는 게 이전 등기고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이 바뀔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긴 바뀌었지만 뭐가 바뀌었냐? 이건 권리자가 바뀐 거고 이건 내용이 바뀐 거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데 근데 그건 자세히 안 했었고요. 그때 가압류라는 말을 했어요. 가압류라는 것은 돈 받으려고 하는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담보를 처음에 잡고 있지 않은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인데 채무자가 돈 안 갚으려고 그럴 때 채무자 재산에다가 강제로 돈을 받게 한 조치다. 근저당권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 조치이긴 한데 그건 처음부터 계약으로 담보를 잡혀주는 경우고 가압류는 강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돈을 받으려고 하지만 성질이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소멸은 말소 등기고요. 다음에 권리 변동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대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했을 때는 등기가 대하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들 그것들은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해요. 물론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하지만 근데 얘들은 그럼 언제 취득하냐? 다 법에가 규정돼 있어.
상속 같은 경우는 사망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누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등기 명의인이라는 게 등기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등기상의 권리자로 써질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자연인과 법인은 다 돼요. 자연인과 법인은 다 돼. 안 되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이것도 될까? 라고 문제되는 것 중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예를 들어서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 명의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론은 안 돼요. 근데 민법상 조합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계모임 이런 거 하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계모임에서 아파트를 뭐 주택 하나를 취득하려고 그럴 때 그때 등기 어떻게 할까? 네,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의라고 하는데 이제 합의재산 등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때는 민법상 조합 자체로는 등기가 안 되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는 합의자의 지분이 써지질 않아. 그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공유 등기할 때는 지분을 꼭 쓰는데 합의질 때는 지분이 안 써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명의로 등기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학교는 그냥 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는 안 되고 학교의 설립자 명의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립학교 명의니까 사립학교 경우에는 그 설립 재단이 있거든. 그 재단 명의로 하고 국립학교면 국가 명의로 하고 이런 식으로. 여하튼 학교 명의로는 안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등기부로 갔죠. 다 했고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 개념은 엄밀하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등기부라는 개념은 우리 법에서는 등기 기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 나오면 등기부라고 생각하고 읽어버리면 문제없다. 그리고 이제 그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를 일단 나눠지는데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 기록을 하나만 두게 돼 있어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1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그때 그 1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까 말했던 거.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의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 예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했고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구분 건물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 등기 기록을 사용합니다. 라고 돼 있어. 그때 1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만을 두고요.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를 둔다. 이렇게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요게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이제 떼달라 그랬다. 등기부 열람해 달라 그랬다고. 그랬을 때 발급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 등기부 뗐을 때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표제부가 2개 나온다. 제일 앞에 있는 표제부는 일동 건물 표제부고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 표제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배우신 겁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럼 솔직히 말해봐요. 등기법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지금까지 배운 게 어려워요? 지금 배운 것도 어려우세요? 그럼 도대체 뭘 배우시러 왔어? 다른 법은 쉬웠어요? 다른 다 어려웠어요? 그나마 등기법이 쉬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드린 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결석 안 하고 오는 게 가장 큰 공부하는 겁니다. 교실에 앉아 있으면 쉽게 만들어 드려요. 근데 만약에 한 주 빼고 와버리잖아. 그러면 정말 따라오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 나오세요. 특히 인문 강의 할 때, 기초 강의 할 때 이때 정말 기초적인 내용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럴 때 결석하지 말라고요. 영상 보신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